저는 지금 구미 옥대동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이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순서로는 첫 번째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함께 현장에서 느꼈던 코로나 시기 때 체육 수업의 모습 한번 되돌려보고,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고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주먹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수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제 강의에 대한 진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미 옥계동부중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는 이훈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력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이력이라고 한다면 21년도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에서 중학교 체육교사 대표로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체육 수업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제 수업에 대한 포스터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이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학교체육진흥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수업이 되었던 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시기 때 제가 했던 공개 수업 인트로만 짧게 한번. 자, 한번 대략 2년, 3년 전 내용이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때 어떻게 체육 수업이 진행되었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종류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20년도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원격 수업을 갑자기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체육교사가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라서 솔직히 당연히 교직에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요즘 가장 잘 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유튜브겠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온 영상인데, 집에서 학생들이 기초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 혹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실제로 학생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제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원격 수업으로 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이론 수업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관련된 종목에 대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혹은 그 영상을 아니면 팀즈나 줌 활용해서 상방향으로 되는 수업을 하면서 관련된 퀴즈 정도를 제가 블로그나 혹은 학교 카페에 올려서 거기에 밑에 학생들이 답을 다는 식으로 해서 또 출결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들이 점점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직접 수업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좀 더 점점 많이 발달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저도 저변력 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체육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가르치는 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당연히 체육 수업은 즐겁고 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족감 혹은 성취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혼자나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심과 배려심, 팀워크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체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 보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는 팀즈,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팀즈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고요. 제가 초임에 갔던 학교에서는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 대부분 선생님들도 받으셨겠지만 개별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노트북이 다 보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처럼 이렇게 태블릿,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태블릿이 전교생이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수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요. 세 번째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 비대면 수업, 코로나가 안 걸렸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죠. 학교에 코로나 걸리지 않는 학생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격리한 학생들은 또 격리를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격리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일반 국가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의실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선생님만 보면 학생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체육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것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그러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마지막 태블릿. 이 네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것과 어떻게 이걸 수업에 적용했느냐 볼 건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노트북, 선생님들한테 개별 노트북이 다 보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도 정말 무증상도 있을 거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수업 시간에 참여를 시켜보자 라는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에 적용한 건 어떻게 했냐면 강당에 4개에서 5개 정도 노트북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고 학습 과제와 힌트를 제가 학생들에게 태블릿과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모든별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이 노트북에 연결된 팀즈를 통해 접속을 하면 4개, 5개 정도의 노트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로 아까 처음에 공개 수업했던 내용들이 간단한 영상을 보시면 몇 가지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노트북이 하나, 제 노트북,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지금 뒤쪽에 보면 이 학생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돼서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옆에 보시면 이 격리된 학생이 보는 다양한 화면입니다. 이 5가지의 노트북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영상은 초반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고 좌측, 우측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이 학생이 같은 모든 학생들과 참여해서 어떻게 수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짧게 제가 했는데요. 범위에서 잘하고 있네. 다른 학생들은 알아서 하고 지금 이 범위나 접속해서 이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집에는 할 수 없으니까 손님들은 할수 있는 방법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지. 자, 범위로 학생들,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놨었고요. 이렇게 수업을 적용하고 나서 제가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으로는 첫 번째 먼저 비대면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 자체에 아예 학교를 못 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업에 이거는 저는 간접적으로 참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직접 다 그 현장에 함께 있다 생각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육 같은 경우는 매 1시간 1시간 연습하는 시간이 어쨌든 학생들 평가에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학생이 집에 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 1시간, 2시간 혹은 한 주 수업에서 어떤 진도를 나갔고 어떤 동작을 했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도 당연히
수업 참여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습도 또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대면 수업 참여 학생의 수업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보셔서 알겠지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앞에 있는 TV라든지 어쨌든 전원 그리고 인터넷 이런 연결 방안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면 수업을 해도 학생들 간에 얘기를 하면서 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비대면 수업하면 좀 더 연습보다는 이 대화를 하거나 수업이 아닌 환경에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렇게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제한적 바로 공간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가 30학교에 교사 4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시간이 겹치고 최소 2명, 3명씩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공간 때문에 제한적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했던 거에 대한 거는 끝났고 당장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써먹을 수 있는 줄넘기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업이 어떤 거냐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강단과 운동장을 대부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이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사용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학교의 건물과 건물 사이 중간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이 공간이 넓은데 활용은 못 되고 있어요. 근데 강당이나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체육 수업이 3명이 같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교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4개에서 5개 정도 스테이션을 구분합니다. 아까 전에 앞쪽에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스테이션을 나누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스테이션을 갑니다. 하고 제가 거기에는 태블릿을 각자 하나씩 내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본인 스테이션에서 해야 될 동작들을 학생들이 같이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 스테이션에서 주어진 동작을 이해하고 숙달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동하면서 중요한 것은 평가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거를 할 때 평가를 하는 거는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뒤에 나오겠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숙달에 쓰는 체크를 하는 걸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자기 평가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학생들이 아까 전에 놓여져 있던 태블릿 거기에 본인이 동작을 숙달했으면 거기에 영상을 찍고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제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좀 확보가 된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는 만약 오늘 수업을 했는데 1번이나 2번의 동작을 만약에 수행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오늘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해진 차시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업이 아니라 수업 아닌 시간에 본인이 영상을 찍던지 해서라도 이제 참여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확인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시가 종료되면 채점은 이제 동작의 숫자 개수에 따라 성격이 부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학생들이 정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기 싫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본인은 하기 싫어할지라도 누군가를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동작을 실패하더라도 매 시간 숙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영상에 실패를 하더라도 남긴 애들은 또 부분점들을 좀 부여하고요. 그리고 동작을 숙달하는데 다른 친구가 힘들어서 못하는 애들을 도와줬을 경우 그 도우미 학생들로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해서 그 학생들한테도 부분 점수를 부여해서 조금은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쨌든 이 부분 점수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만점의 점수는 넘어갈 수 없다는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 관련 수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자, 만약에 김땡땡이라는 학생은 숙달은 했습니다. 1번 동작을. 근데 도움이라는 번호가 있죠. 1번 학생이 이 학생의 이 동작을 숙달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동영상 촬영은 성공했지만 본인이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땡땡 학생도 얘는 숙달을 못했어요. 2번 동작을. 근데 아직 도움에 도움도 못했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면서도 동영상은 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최땡땡 학생은 도우미 번호는 없습니다. 그 대신 숙달과 영상을 다 했죠. 쭉 보시면은 이 학생이 그냥 줄넘기를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박땡땡 학생은 1번과 2번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는 아직 숙달을 못했고 아직까지 촬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보면 되는데, 왜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5번, 6번으로 가도 다 아직까지 숙달을 못했고 동영상도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수업이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다음 시간이라도 촬영을 좀 한다면 또 부분 점수를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숙달이 뭐가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로는 저희 학교 또 후문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애들 줄넘기하고는 위험하지 않을까? 당연히 모든 체육 수업은 어쨌든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 동작이고요. 최우선인 수업인데, 제가 이걸 왜 고민을 해봤냐면, 한 여름에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 덥습니다. 저희 학교 좀 일단 뒤에 학교 전체 구글러스로 제가 찍어놓은 게 그늘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강당 이외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에 수업을 하루 6시간씩 하는 체육 선생님도 어떻게 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학생들도 1시간씩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더 신체 활동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다 돌아봤는데, 그나마 이 공간이 조금 위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이 넓은 공간이 총 10칸 정도 나옵니다. 10칸 정도 나오는데, 결국 이 10개의 과제의 난이도를 만들어주고, 제일 밑에부터 올라오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거에 맞춰서 숙달이 되면 점점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쨌든 공간이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엄청나게 넓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횟수나 동작을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공간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단을 활용해서 이 줄넘기 수업이 어떻게 하면 활용이 더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일단 계단에서 이 운동을 하고 줄넘기를 한다는 데 있어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좀 감소시키고 이 줄넘기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려면, 저도 말합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 계단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줄넘기를 가지고 뛰어오를 수는 없겠죠. 그 대신 뛰어오른다는 생각으로 팔 동작은 똑같이 하면서 한 칸씩. 그러니까 결국엔 줄넘기가 줄없는 줄넘기를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체력도 기를 수 있고, 줄넘기의 그 박자와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고, 장난을 최대한 안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저희 공간 앞쪽 운동장과 건물 사이에 있는 긴 공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늘은 없지만 이 좁고 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줄넘기 수업은 무엇인가? 대부분 단체 줄넘기가 되겠죠. 저희가 체육대회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 단체 줄넘기입니다. 자, 단체 줄넘기는 다 아시겠지만, 단체 줄넘기 많이 보는 단체 줄넘기입니다. 학생들이 꽤 잘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조를 이루고요. 그래서 2명이 줄을 돌리고 나머지는 안에서 8명이 거기에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작년에 학생들이 팔자 줄넘기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미리 애들 몇 번 시켜보고 하니까 못 뛰는 애는 끝까지 못 뛰더라고요. 그냥 그 학생은 평가할 때도 줄만 돌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못 뛰니까 그냥 나는 못 뛴다, 그냥 안에서 줄만 밖에서 돌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못 돌린다고 하는 학생들도 무조건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 10명이 어쨌든 한 팀인데 총 5번, 그냥 돌리는 사람은 한 번씩 돌리게 되죠. 2인 1조 돌리고 나머지 8명 안에서 뛰고, 그러면 이 돌렸던 사람은 다시 들어가고 나머지 또 다른 2명이 나가서 돌리고. 그래서 총 5번의
합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 조절이나 가산점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줄넘기 할 때는 원래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한꺼번에 들어가서 합을 맞춰서 뛰는 것도 어렵지만, 저희가 뛰어 들어가면서 8명이 채워질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8번이 한 명씩 들어가거나, 혹은 2번 2명, 4명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8명이 채워질 때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카운트는 10개부터 시작. 어쨌든 1번이나 1, 2번이 같이 들어갈 경우 얘들은 최소 4번이나 10번 정도 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안에서 8명이 뛰어요. 뛰는데 뭔가 정해진 본인들만의 동작을 함께 했다. 혹은 뭐 그 안에서 어떤 거냐, 만세를 했다. 뭐 처음에 한 10개까지는 하나씩 뛰다가 밖에서 줄을 돌리는 학생들이 뭐 만세라는 표현을 했을 때 학생들이 8명이 모두 다 만세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뛴 거는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당연하게 이제 뭐 동시에 뛰는 방향 바꿔서 90도씩 돌든지, 어쨌든 그 안에서 줄넘기 뛰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뛰면서 다른 동작 하면서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난이도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팔자 마라톤 단체 줄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팀 줄이 한번 볼 때마다 딱 한 사람씩 뛰어들어가 한 번씩 뛰고, 연속으로 빠져나가. 팀 줄이 한번 볼 때마다 한 사람씩 뛰어들어가 한 번씩 뛰고, 연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줄넘기의 방법입니다. 팔자 줄넘기 다 알고 계시고 한 번씩은 수업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줄넘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난이도나 좀 가산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돌리는 사람도 무조건 또 들어가서 같이 또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8명 정도만 생각하고요. 8명이서 그러니까 총 4번 정도 뛰는 횟수를 모두 합해서 성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했느냐, 똑같습니다. 한 명 들어가고 한 명 나오고, 혹은 여기서 좀 더 변형하면 2명이 한 명 들어가고 두 번째가 같이 들어왔다가 1번이 먼저 나가면 그 뒤에가 또 들어와서 안에는 항상 2명씩 유지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줄 길이가 길면 2명, 3명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 2명이면 곱하기 200, 혹시 3명까지 들어간다면 곱하기 30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2명씩, 그러니까 총 4명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겠죠. 2명이 들어가서 뛰고 나가고 2명이 또 뛰고 나가고, 혹은 2명이 들어가서 뛰고 있으면 2명이 더 들어가서 4명이 한꺼번에 뛰고 2명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나 이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애들은 생각보다 못하지만 근데 다칠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뛰어 들어가는 거리 조절을 못하면 앞에 있는 학생이 먼저 뛰는 애들 들어가면서 발을 밟거나 하면서 발목이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 시간 많이 할애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냥 혼자 뛰거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고 그냥 천에 뛰어라고 재미가 없거든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나씩 도전해보고 성공하게 되면 또 재밌어서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학교 위에서 보는 모습 그들이 없어요. 운동장이고 농구장이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이 학교 가운데 공간.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이상 아닌 이상 해보고 싶은 수업. 왜냐면 이게 좀 해보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션을 총 4개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1시간 수업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4가지 수업을 미리 다 한 번씩 해봤다는 가정하에 그냥 풀어놓습니다. 학교 전체에. 똑같이 스테이션마다 과제는 다 제공되어 있고요. 그럼 학생들이 어쨌든 그 스테이션마다 오늘 1시간 내에 이 스테이션을 돌아다니면서 그 과제를 하는 겁니다. 하고 당연히 영상을 찍어놓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어쨌든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이 공간에서 항상 똑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수업 참여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리지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친한 친구들과 그냥 스테이션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더라도 거기 가서 좀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스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강당이 저희는 2층에 있어요. 2층에서 1층 내려왔다 1층에서 이 계단까지 왔다가 그럼 계단을 어쨌든 제가 높이 조절을 몇 단계에서 할 건지 조절하고 그럼 이 학교 전체를 돌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션 이동만 해도 어쨌든 1시간 내에 신체 활동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걷는 것 자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이용해서 신체 활동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학습 과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의점은 당연히 제가 대부분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이 수업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학교 전체에 흩어져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 눈으로 모든 학생들 통제를 할 수 없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벗어나거나 혹은 학교를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제 강당 수업인데도 저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반, 3반 막 섞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반 학생이, 제가 수업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냥 학교 밖에 바로 아파트 있는 자기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학교에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적 그리고 수업의 특성상 좀 그럴 확률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스테이션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3번 스테이션에서 본인이 주어진 동작을 했다. 근데 만약에 동영상 촬영 안 하고 난 빨리 다른 스테이션 가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본인은 숙달은 했지만 영상 촬영을 안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남지 않으면 이제 본인도 숙달을 안 한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줄넘기 수업하고 이제 저희 교육에서 체육 수업이 항상 크게 생각하면 여학생 신체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학생들은 당연히 친한 친구들과 가까이 붙어서 그냥 뭘 해도 얘기를 하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수업을 최대한 그래서 애들하고 좀 붙여서 모둠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얘들도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가고 싶은 공간부터 해서 소규모로 학생들이 모여서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여학생들은 어쨌든 이 뛰거나 점프하는 동작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신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아까 네 번째 마지막 학교 그냥 부분으로 다 보내버리면 그냥 여학생들끼리 본인들끼리 있기 때문에 뭐 뛰든 점프하든 활동을 해도 크게 부담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더 수업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줄넘기 평가는 꼭 개별 평가나 혹은 꼭 단체 종목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과 단체 종목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줄넘기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 뭔가 저희 학교에 가보면 이제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집이든 뭐 학교든 본인이 편할 때 친한 친구들하고도 함께 수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했을 때 저희가 분당 한 120회 정도 뛰게 되면 10분을 했을 때 대략 한 1200회 정도 뛰게 되거든요. 이렇게 1200회 뛰었을 때 비슷한 운동으로는 한 3.2km 정도 자전거 타는 거 혹은 테니스 2경기 정도 그리고 12분 내 1.6km 정도 달리기 12분 수영 30분 조깅 20분 핸드볼 하는 것 정도의 운동량이 비슷합니다. 1200회 줄넘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는 일단은 장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솔직히 어느 수업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부담이 금액적으로도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체육 수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줄넘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일단은 혹시나 특히나 학교로 옮기게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줄넘기 수업이고요. 왜냐면 그 학교에 어떤 용기고 어떤 장소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줄넘기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그 학교에 다양한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첫 번째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줄넘기 종목을 어쨌든 체육교사가 수업을 잘 구성하고 한다면 학생들 체력 향상하고 신체 활동 활성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줄넘기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여쭤보실 게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업할 때 좀 네. 가장 효과적이었던 동기 유발 방법이 있을까요? 줄넘기 아니면 줄넘기에 대한 네, 줄넘기. 네. 줄넘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뛰자로는 뛰지 않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가자마자 줄넘기 뛰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줄넘기 가지고 일단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줄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좀 저학년 학생들 보면 이 줄넘기 가지고 막 돌리고 막 뛰고 막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학년만 해당이 될 거라 하지만 이 중학생들은 생각보다 하라고 하면 짧게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줄넘기 할 때, 체육대회 할 때 제가 혹시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줄 바닥으로 끌었다가 위로 끼는 거 네,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일단 줄넘기 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 줄넘기를 잡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시켜주면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줄넘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디 태권도나 막 이런 데 가서 미리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위주로 시범도 좀 보여주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이 줄넘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이한 것들이 많네, 약간 그렇게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